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 발표를 맡은 미라코마이언씨 서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전통적인 제조 현장에서의 그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위한 핵심, 그 백본으로서 MES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제조 현장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안착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미라콤의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슈화된 키워드가 하나 있죠. 챗 GPT.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오로라 극장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 미드저니 같은 AI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현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AI나 아니면 빅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트윈, 또 IoT 같은 디지털 전환, 이런 그 디지털 기술들과 결합을 하면서 이런 제조 현장이 좀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한 제조는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외부 변화를 감지하고 감지된 변화를 판단하고 그 판단된 결과를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동작하는 제조 환경이나 공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스마트한 제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그 실시간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인적이나 물적 리소스의 변동 요인을 최소화해서 그 모든 리소스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는 라인 운영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설비 배치, 또 최적의 생산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공정 품질 조건을 최적화해서 불량을 예방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서는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품질 분석과 또 설비 이상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공급망 관리에도 활용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운영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하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구조화해서 수집하는 게 중요한데요. 4M1이 관점으로 데이터를 구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조 실행 플랫폼, MES, 제조 실행 MES를 통해서 구조화하는 게 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4년간 그 MES 관련해가지고 국내외 제조 실행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나 전기전자, 식음료, 또 요즘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그 각 업종에서 축적된 경험에 기반해서 제조 실행 MES 플랫폼하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ES 플랫폼과 솔루션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중심에 MES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조 현장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어떤 솔루션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주문에 의한 착수에서 완제품 그 출하까지 전체 그 생산, 품질 활동을 관리하는 통합 생산 관리, MES 시스템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조 데이터 기반의 분석 지원,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필요한 그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리포팅이나 분석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서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또 시스템과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그런 부담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조 솔루션을 도입할 때, 그리고 구축 후에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고민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여쭤봤을 때는 가장 큰 고민이 그 구축하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프로세스에 잘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잘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어떻게 호환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사후 관리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MES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초기 구축 비용이나 운영 인력,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해결책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클라우드 MES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MES는 획기적으로 구축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즉시 이제 확장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MES의 장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클라우드 MES를 쉽게 도입하거나 전환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크게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안정성, 두 번째는 보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조 프로세스를 어떻게 담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요. 첫 번째 데이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제조 현장에서 쌓이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지연하지 않고 또 누락시키지 않고 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는 우리 회사 밖에 있으니까 데이터가 우리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드는 부분이 두 번째 문제일 겁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MES를 서비스한다는 게 단순히 서버만 올린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의 확장에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수준으로 적용을 했는지, 또 클라우드에 MES를 올리고 나서 향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마다 프로세스가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다른 프로세스를 어떻게 표준화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공통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거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MES 저희가 구축을 하고 나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최대 1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초당 약 98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한 트랜잭션당 약 평균 응답 시간은 0.59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미는 생산 설비 한 대가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생산 실적은 MES에서 또 자동으로 처리되고 제품 하나당 10개 정도의 공정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350대에서 올라오는 설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일반적인 중견기업 수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지연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또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미라콤의 미드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또는 분산형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인 카프카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유실을 하지 않고 순서를 보장하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과금이 되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것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데이터를 잘 선별하고 구조화해서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말 필요한 데들을 선별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은 앞에 AWS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접근 제어나 뭐 비디오로 CCTV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업 전원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보안 기반 위에서 전송 중이거나 아니면 보관 중인 그러한 데이터들을 암호화를 적용해서 보호하고 또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로 그런 취약점을 보완을 합니다. 또 클라우드 전문 보안팀을 운영을 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도 대처를 하고 그 보안 위반 방지를 위한 그 사례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보안 관련된 뭐 국제 표준이나 그런 규정들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클라우드 전반의 보안으로 작동이 돼서 MES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수준이 정말 MES를 서비스할 만한 수준으로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그 물음인데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얘기를 할 때 그 인프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업의 생산량이나 트랜잭션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그 클라우드 MES는 가상화에 적합하고 또 이식성이 좋은 도커 기반으로 컨테이너화해서 ME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IaaS처럼 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적용해서 플랫폼, 그러니까 파스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테넌트 생성을 자동화해서 초기 그 테넌트 생성 시간을 빠르게 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고객사의 뭐 매출 신장이나 아니면 라인 증설, 뭐 사업 확대 등과 같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뭐 환경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저희가 유연하게 그 성능 개선이나 용량 확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응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별로 인증을 획득한 인프라 운영 인력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프로세스가 제조 기업마다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MES는 미라콤의 그 24년간 축적된 다양한 업종 BP가 포함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표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각 기업의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PI 컨설팅 서비스를 최초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별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코딩 없이 기능 단위의 API들을 조합을 해서 고객사에서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모델러나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 표준형뿐만이 아니라 그 고객사의 현황과 니즈에 맞춰서 표준 프로세스가 아닌 뭐 특화 프로세스나 아니면 특화 기능 이런 것들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MES 도입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와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비용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 MES,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비용을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내용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 클라우드 MES는 초기 도입 비용하고 운용 비용의 차이가 좀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를 비교할 때 뭐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또 유연한 확장성, 뭐 접근을 하기 쉬운 그런 접근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프레미스는 도입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기업이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 초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또 MES 시스템 운영하고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또 선발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또 MES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는 IT 인프라 관련해서 또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될 텐데요.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뭐 성능이나 기능을 패치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는 그 서버의 다운타임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데이터가 증가하니까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고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성능 튜닝 같은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서버 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고객사에서 직접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신경 쓰는 것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저희 클라우드는 뭐 물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그 확장형과 또 표준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 표준형에 따라서 초기 그 비용과 구축 비용의 그 컨설팅 비용 초반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구축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이선스 비용이나 인프라 사용료, 또 뭐 어플리케이션 운영, MA, 그리고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구독료로만 지불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미라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수주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MES 사업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과연 클라우드를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3년차 TCO 기준으로 약 21%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로 했을 때보다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게 되면 3년 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클라우드가 약 21% 정도 저렴하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클라우드 MES를 도입하는 기업은 제조 비즈니스에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시스템 운영이나 그 인프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저희 미라콤이 대행해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클라우드 MES를 도입해서 표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사는 그 고기능성 경량 발포 소재와 공정 개발 등의 부품 소재 개발 업체인데요. 지난 23년간 그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하고 함께 그 고성능 쿠셔닝 솔루션을 기획,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그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신규 공정을 개발하고 또 동시에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유연한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그 도입 초기에 비용 부담감도 있어서 이런 그 비용을 또 최소화하고자 했고, 또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향후에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객사는 그 온프라미스 수준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을 하면서 신속하게 인프라를 또 확장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MES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으로 3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체계적인 생산관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의 특화 기능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업무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빠르게 구축을 하는 거였는데요. 업종 노하우가 적용된 그런 표준화된 기준 정보 관리를 통해서 제조 실행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 또 자재 입고부터 제품 포장까지 생산 단계별로 낮추적이 가능한 그런 추적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 사출기라든지 라벨기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또는 실적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적용입니다. 고객사는 그 유연한 확장을 원했기 때문에 고성능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하고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라콤이 제공한 3번째 솔루션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DB 서버,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이나 장애를 간편하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구축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장애를 저희가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지금
AWS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데요. CPU는 그 4코어에 메모리 32기가 기준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CPU 수준만 보면 한 3% 정도의 CPU 사용률로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MES를 고객한테 적용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적용을 했는데요. IT 인프라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도입 후에 3년차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쪽도 역시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구축형으로 제공했을 때보다 30% 정도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서 고객사별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앞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즉시 활용해서 효율적인 생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고객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라콘 클라우드 MES 솔루션을 도입해 보니 페이퍼리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문서 작업 시간은 약 55%, 그리고 분량은 18%, 제공 재고는 24%, 그리고 생산 리드 타임은 22% 감소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앞장에서 클라우드 MES를 적용한 사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게 딱 클라우드 MES가 적합한지 딱 타겟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IT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신 기술이 유지되는 MES를 사용하면서 또 고비용의 초기 IT 투자 또 구축 비용 없이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짧게는 8주에서 길게는 한 12주가량의 적용 기간을 통해서 선진 사례를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권해드리는 기업은 운영 인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기업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MES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자원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떤 인프라 운영에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MES 도입을 통해서 그 간소화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전문 인력을 통해서 운영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MES라는 게 사실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고 투자 성과를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시장 상황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최소 비용으로 우선 클라우드를 통해서 MES를 구축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그 기업의 성장을 봐가면서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기업에게도 클라우드 MES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클라우드 MES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Q&A로 몇 가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MES라는 것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관리 인력 등 기업이 IT 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가 가능한 자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구축형으로 당연히 온프레미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사내 자원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 더해서 기업의 성장과 동반할 수 있도록 어떤 자원을 쉽게 추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유연한 내용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MES를 도입하면 온프레미스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세팅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당연히 절약될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확장할 때 갑자기 주문량이 폭주한다든지 라인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라고 할 때 IT 투자에 대한 확장이나 스케일업이나 아웃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 관리의 번거로움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MES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지연이나 뭐 시스템 속도 문제 같은 게 없을까요에 대한 뭐 궁금증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요. AWS나 Azure 또 SCP 같은 주요 클라우드 그 사업자들은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 신속하고 빠른 트래픽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온프레미스 수준의 또는 그 이와 유사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뭐 처리 능력이나 용량이나 뭐 네트워크 자원을 쉽게 확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뭐 보안이나 백업, 복제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 요금이 비싸지 않나요?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을 하면 되는데 시중에 각 서비스마다 기본 요금이 있고 또 사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뭐 좀 비싸지는 경향도 있지만 직접 인프라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은 상대적으로는 매우 저렴한 비용일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년 전체 프로젝트 통틀어서 비교해 봤을 때 약 21%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약 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IT 시스템 도입할 때 보안을 염두에 두고 뭐 검토를 할 텐데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보안 수준보다 한층 더 강력한 물리적인 그 보안 수준의 보안 관련 모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실무자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보고서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 2022년 말까지 일어나는 클라우드 보안 문제의 95% 이상은 사실은 사용자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CSP 업체의 시스템 보안 취약점, 보안 정책 미준수, 인증 문제 같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뭐 권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규정을 준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백업 및 복구 전략이 없다든지 또는 암호화에 대한 부분이 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아서 뭐 불법 액세스나 데이터 유출 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의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MES 서비스 유지 보수는 그 제공된 서비스에 맞게 그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저희 미라콤에서 클라우드 MES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